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환원은 그 반대입니다. 밑줄 친 원소를 보면 1번과 3번의 Cl은 0에서 마이너스 1로 4번의 Ag는 플러스 1에서 0으로 모두 산화수가 감소한 환원입니다. 반면 2번의 아연은 산소와 결합해 산화아연이 되면서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발연황산은 이름 그대로 연기를 내는 황산입니다. 산산화황에 진한 황산을 흡수시킨 고농도 황산으로 공기 중에서 흉이 연기처럼 피어올라 발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반처럼 농도만 높은 것은 진한 황산일 뿐이고 산산화황을 황산에 흡수시킨 것이 발연황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염산은 일가 강산이므로 0.000렐로르말이 그대로 0.001몰이고 수소이온 농도도 0.001 몰파리타입니다. pH는 수소이온 농도의 상형로그를 취해 음의 보호를 붙인 값입니다. pH는 마이너스 로그 0.001은 마이너스 로그 10은 3, 0.001은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므로 지수만 읽어도 pH 3을 바로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얼음이 수증기가 되기까지 유매, 온도 상승, 기와의 세고간 열량을 모두 더해야 합니다. 80칼로리/g 곱하기 20g 더하기 2칼로리/g 곱하기 20g 곱하기 100도 더하기 539 칼로리/g 곱하기 20g 1600 더하기 2000 더하기 1780은 14380칼로리. 상태 변화 구간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오답이 나오니 주의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염화철 수용액과 만나 보라색 또는 청자색으로 변하는 정색 반응은 페놀류 검출의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보기 중 페놀은 벤젠고리에 수성기가 직접 붙어 있고 이 수성기가 철 이온과 착물을 형성해 색이 나타납니다. 페놀 검출은 염화철 정색 반응 이렇게 짝으로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콜로이드는 물과의 친화력에 따라 친수 콜로이드와 소수 콜로이드로 나뉩니다. 녹말, 낙엽, 단백질 같은 유기물은 물 분자와 잘 어울리는 친수 콜로이드입니다. 반면 수산화철 같은 무기물 계열은 물과의 친화력이 낮아 소량의 전해질만으로도 쉽게 엉겨 침전하는 소수 콜로이드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플루오린과 칼슘의 진한 황산을 가하면 플루오린 화수소가 발생합니다. 플루오린 화수소는 유리의 주성분인 이산화기소까지 목여 부식시는 대표적인 물질이라 이 반응에는 유리기고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의 반응은 유리를 침식시키지 않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온도와 부피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은 몰수에 비례하고 전체 압력은 부분압의 합입니다. 볼타의 법칙. 수소 1g 나누기 2g/몰은 0.5몰 2일 기압. 산소 32g 나누기 32g/몰은 1몰 2 기압. 수소 0.5몰이 1 기압이니 2배인 산소는 2 기압이고 전체 압력은 1 더하기 2는 3 기압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시험에 매우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르샤틀리의 원리에 따라 압력을 높이면 편하는 기체 몰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가압을 하게 되면 부피가 줄어들겠지요. 이렇게 기억하셔요. 반응물 쪽은 질소 2몰 플러스 수소 3몰은 4몰이고 생성물 쪽은 암모니아 2몰입니다. 압력을 증가시키면 몰수가 적은 오른쪽, 곧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전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최외각 전자 배치가 NS2제곱 MP5제곱인 것은 17족 할로젠족 원소입니다. 같은 족 원소는 최외각 전자수가 같아 전자구조가 같습니다. 플루오린 F, 염소 아이오딘 I은 모두 할로젠족이지만 셀레늄은 원자번호 34의 16족 한소족 원소로 최외각 배치가 NS2제곱 MP4제곱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희석 문제는 물키기 전후에 용질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원리로 풉니다. 진한 용액의 농도 곱하기 부피와 물킨 용액의 농도 곱하기 부피와 같아야 합니다. 1000ppm 곱하기 A는 10ppm 곱하기 100ml, A는 1ml, 1000ppm 용액 1ml를 취해 매스 플라스크에서 100ml 농금까지 물을 채우면 10ppm 용액 100ml가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기분해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풉니다. 구리 이온은 이가이므로 구리의 몰 섭출에 전자 2몰이 필요하고 원자량이 63.54라서 63.54g이 곧 1몰입니다. Q는 2몰 곱하기 96,500쿨롱/몰은 193,000쿨롱, T는 193,000 쿨롱 나누기 10A는 19,300, 아소점36시간, 전자 2몰의 전하량을 전류 10A로 나누면 시간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일론 66에서 66은 두 달량체에 탄소가 6개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탄소 6개짜리 아디프산과 역시 탄소 6개짜리 팩사메틸렌다이아민이 축 중합 반응 물 분주가 빠져나가며 이어지는 중합으로 길게 결합해 나일론 유격이 만들어집니다. 이름에 붙은 숫자 60만 기억해 두시면 원료 두 가지를 바로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체 반응에서는 몰수 B가 꼭 부피 B입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반응식 H2 플러스 Cl2는 이 HCl에서 수소의 몰이 염화수소 2몰을 만듭니다. 2.24리터 곱하기 2는 4.48리터. 같은 온도 압력이면 부피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므로 수소 2.24리터가 완전히 반응하면 염화수소는 2배인 4.48리터가 생성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칼슘은 원자 번호 20번으로 전자가 20개인데 칼슘 이온이 되면 전자 2개를 잃어 18개가 됩니다. 전자 18개를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우면 1s 22, s의 22제곱, b의 6, 화폐의 63제곱, 파이 23제곱, b의 6제곱이 되어 비활성 기체인 아르곤과 같은 배치입니다. 이온의 전자 배치는 잃거나 얻은 전자 수를 먼저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pH선은 수소이온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제곱 물퍼리터라는 뜻입니다. 1000배 희석하면 계산으로는 10의 마이너스 7제곱 물퍼리터가 되어 pH 7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물 자체도 자동이온화로 10의 마이너스 7제곱 물퍼리터 정도의 수소이온을 내놓으므로 실제 pH는 7에 조금 못 미치는 6과 7 사이가 됩니다. 산성 용액은 아무리 묽혀도 pH 7을 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브랜스테드로올이 정의에서 사는 수소이온을 내어주는 쪽입니다. 물은 상대에 따라 산도되고 염기도 되는 양촉성 물질이라 반응마다 물이 수소이온을 주는지 받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4번에서는 물이 아세트산 이온에 수소이온을 주고 자신은 수산화이온 이뎀으로 산으로 작용합니다. 2번과 3번은 물이 수소이온을 받는 염기가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결정수가 붙은 황산굴이 결점의 분자량은 OH2O까지 포함한 250g/몰입니다. 160 더하기 5 곱하기 18, 258. 결정 2g 가운데 순수한 황산구리 질량만 골라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순수 황산구리는 2g 곱하기 160 나누기 250은 1.28g, 퍼센트 농도는 1.28g 나누기 102, g 곱하기 100은 1.25%, 용액 전체 질량은 물 100g과 결정 2g을 합한 102g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같은 족 원소들이 비슷한 화학적 성질을 보이는 것은 바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즉 최일각 전자수가 같기 때문입니다. 원소의 화학적 성질은 대부분 최일각 전자가 결정하니까요. 주기율표에서 족은 최일각 전자수, 주기는 전자 껍질 수와 관련된다고 정리해 두시면 이런 유형은 바로 풀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물한 분자를 내놓으며 축합해 만드는 형태의 공유결합입니다. 이 결합이 반복되어 아미노산이 사슬처럼 길게 이어진 고분자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황화탄소는 발화점이 약 90도로 매우 낮고 휘발성이 커서 발생한 증기가 공기와 섞이면 폭발 위험이 큽니다. 물보다 무겁고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으므로 액면 위에 물을 채워두면 가연성 증기의 발생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사류 위험물 중 물속에 저장하는 대표 물질이니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4번입니다. 물 1g을 기준으로 하면 액체일 때는 밀도가 2g/ml이므로 부피가 1ml입니다. 같은 1g 0.056몰 이 100도 수증기가 되면 이산기체의 방정식 PV는 nRT로 부피를 구합니다. V는 0.056몰 곱하기 0.082L AT/몰K 곱하기 373K 1의 기압 1007리터 2.7리터는 1700ml이니 2ml가 약 1700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1종 분말소화약제인 탄산수소 나트륨은 열분해되면 탄산나트륨과 탄산가스, 수증기로 나뉩니다. 핵심은 수소화나트륨 CO3 2몰당 이산화탄소 2몰이 나오는 비율입니다. 2 곱하기 84kg 22.4큐빅미터는 X 2큐빅미터, X는 168kg 곱하기 2큐빅미터 22.4큐빅미터는 15kg. 답은 1번입니다. 제사류 위험물의 위험 등급은 3단계로 나뉩니다. 등급 1은 특수인 화물, 등급 2는 제해서 비료와 알코올류, 등급 3은 제2, 제3, 제4서 비료와 동식물류입니다. 특수인 화물이 등급 1, 알코올류가 등급 2라고 한 1번이
이 구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2석유류는 등급 3이므로 4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수화기 표시에서 앞에 알파벳은 적응 화재의 종류, 주의 숫자는 능력 단위를 뜻합니다. A는 일반 화재, B는 유효 화재, C는 정규 화재이고 숫자가 클수록 소화 능력이 큰 소화기입니다. 따라서 B2B 첫 배시 후 사이어 능력 단위 2단위에 적용되는 소화기라는 의미입니다. 무게 단위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폴로에는 제사류 위험물이라 봉성수, 무성수, 봉산강화액처럼 물줄기를 뿌리는 방식은 부적합합니다. 기름이 물 위에 떠서 화재가 오히려 확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강화액을 안개처럼 뿌리는 무선강화액 소화기는 질식, 냉각 효과를 예문으로 법령의 소화설비 적응성표에서 제사류 화재의 적응성이 인정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물분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은 원칙적으로 150 스퀘어미터 이상으로 하되 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50 스퀘어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표면적을 방사구역으로 합니다. 문제의 표면적은 70 스퀘어미터로 150 스퀘어미터 미만에 해당하므로 방사구역은 해당 표면적 그대로 70 스퀘어미터로 하면 됩니다. 기준값 150 스퀘어미터만 기억하면 바로 V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수성막 포소화약제는 일반적으로 플루오린계 계면 활성제를 사용하는 포소화약제입니다. 그 덕분에 유류 표면에 얇은 수성막이 빠르게 형성, 확산되어 화재를 신속하게 억제하고 연료의 증발까지 막아줍니다. 물보다 가벼운 유류의 화재에 널리 쓰이고 내열성은 오히려 약한 편이므로 나머지 보기는 모두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증발자멸이 가장 큰 물질은 물입니다. 물 분자는 수소 결합으로 서로 강하게 붙들려 있어 이를 끊고 기체로 만드는데 다른 물질보다 훨씬 많은 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큰 증발자멸 덕분에 주수소와의 냉각 효과가 뛰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아세톤, 사염화탄소, 이산화탄소는 모두 물보다 증발자멸이 작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불활성가스 소화 설비의 저장 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 온도 40도 이하로 변화가 적은 장소, 직사일광과 빗물 침투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하고 외면에 소화약제의 종류와 양, 제조연도, 제조자를 표시합니다. 안전장치는 용기 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하는데 이번 보기는 이를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에서 옥내 소화전의 개폐 밸브와 호스 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서서 바로 손을 뻗어 조작할 수 있는 높이로 정해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1.2m가 아닌 1.5m라는 수치와 함께 이상이 아니라 이하라는 방향까지 정확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한계산소 농도는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산소 농도를 말합니다. 이 값은 모든 물질의 공통인 상수가 아니라 가연물의 종류와 온도, 압력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가연물질에 상관없이 일정하다고 서술한 4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질식소와 냉각소와는 물리적 소화, 연쇄 반응 차단은 화학적 소화라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보기 중 제1류 위험물은 퍼옥소이 황산염류와 차하염소산염이 둘 뿐입니다. 아이오딘산은 위험물이 아니고 과염소산은 제2류가 아닌 제6류 위험물이므로 합산해서 제외합니다. 과염소산염류는 제1류, 과염소산은 제6류이니 혼동에 주의하셔요. 300kg 더하기 50kg은 350kg, 답은 1번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비전도성 기체라서 전기설비 화재에 오히려 적합한 소화약제입니다. 이와 반대로 전도성이라고 서술한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질식 위험이 있다는 것, 자체 압력으로 방출할 수 있다는 것, 소화 후 약제에 의한 오손이 없다는 나머지 보기는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탄화칼슘은 지섬유 금수성 물질로 물과 반응하면 가연성 가스인 아세틸렌을 발생시킵니다. 화재 시 물을 뿌리면 폭발성 가스를 계속 공급하는 셈이 되어 위험성이 오히려 커지므로 주수소화를 해서는 안 되고 마른 모래 등으로 질식소화해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동식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의 호스 접속구는 방호대성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 접속구까지의 시편거리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호스를 끌고 가서 닿을 수 있는 거리를 법으로 정해둔 것으로 이동식 분말 소화 설비와 이동식 할로젠 화물 소화 설비도 같은 15m 기준이니 묶어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분말 소화약제의 소화 효과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 효과, 열 분해하면서 열을 흡수하는 냉각 효과, 방출된 분말 음모가 화염의 복사열을 막아주는 방사열 차단 효과입니다. 연쇄 반응을 끊는 부촉매 효과도 있습니다. 반면 가연물 자체를 치워 없애는 제거 효과는 분말을 뿌리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어 분말 소화약제의 작용과는 거리가 멉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제1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로 일반적으로 착화가 쉽고 연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분말 형태가 되면 공기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더욱 빠르게 연소합니다. 산소를 함유하여 자신은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것은 산화성인 제1류의 특징이며 제2류는 연소열이 커서 질식소와도 효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보기는 맞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인화성 고체는 표면에서 연소하고 질산은 그 자체로는 불연성이지만 바연물과 접촉하면 발화 위험이 커지고 유독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두 경우 모두 거품으로 표면을 덮어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냉각시키는 포수화 설비가 공통으로 적응성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아세톤의 한계 산소 농도, 연소가 지속될 수 있는 최소 산소 농도는 약 14.9에서 15볼륨%입니다. 이산화탄소로 질식소화를 한다는 것은 공기 중 산소 농도를 이 한계가 아래로 떨어뜨려 연소를 멈추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기 중 이 값에 가장 가까운 것은 15이므로 답은 1번입니다. 한계 산소 농도는 물질마다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인 가연성 고체 금속입니다. 산화제와 혼합되어 연소하면 매우 밝은 백색광과 함께 강한 자외선을 방출하는 특성이 있어 섬광탄이나 신호탄의 재료로 쓰입니다. 셀룰로이드, 나이트로셀룰로스, 그리세린에는 이런 특성이 없지요.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을 내는 것은 마그네슘. 답은 3번입니다. 마그네슘 화재의 주수소화가 금지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된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려면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임시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내입니다. 법령의 기한 일수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임시저장은 소방서장 승인과 90일을 세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운반용기 외부의 주의사항 표시 문제는 시험 단골입니다. 제2류 위험물에는 기본적으로 화기, 충격주의와 가연물 접촉주의를 표시합니다. 그중 알칼리 금속에 과산화물 과산화칼륨, 과산화나트륨 등은 물과 반응해 산소를 내며 발열하므로 물기연금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화기, 충격주의, 물기연금, 가연물 접촉주의 세 가지를 모두 표시해야 하며 답은 2번입니다. 두 괄호의 숫자를 더하는 문제입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2의 5개 저장소에는 배형수동식 소화기와 함께 소요 단위의 1 나누기 5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의 소형수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함으로 첫 괄호는 1 나누기 5입니다. 제2석유류 비소용성의 지정수량은 1000리터이고 지정수량의 10배가 1소요 단위입니다. 소요 단위는 18말 리터 나누기 1000리터 곱하기 10은 18단위, 소화기 개수는 18단위 나누기 2단위네. 따라서 두 번째 괄호는 9이고 합은 1 나누기 5 더하기 9는 9.2가 되어 답은 3번입니다. 과염수성과 과산화수소는 모두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액체입니다. 두 물질 모두 비중이 1보다 크고 분자 내에 산소를 포함한 간환산화제이며 물의 잔류가 수용액 상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물에 녹지 않는다는 것은 공통성질이 아니라 틀린 설명입니다. 제1류 위험물 자체는 불연성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이동저장 탱크로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인화점 40도 미만의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인화점이 낮은 위험물은 엔진의 불꽃이나 열만으로도 증기에 인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령 수치 문제의 단골이니 원동기 정지 기준 40도를 꼭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철분이란 철의 분말로서 53mm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고 정의합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어서나 연소하기 쉬우므로 고온 분말만 위험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는 53mm과 50중량%의 자리를 바꾸거나 볼륨 %로 헷갈리게 하니 주의하셔요. 답은 1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의 적재방법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운반용기의 수납구는 항상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해야 합니다. 수납구가 옆이나 아래로 향하면 운반 중에 진동이나 충격으로 내용물이 새어나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증기 발생,
폭발에 대비해 수납구를 옆 또는 아래로 향하게 한다는 선번은 기준과 반대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위험물 운반용기 외부에는 위험물의 품명, 위험 등급, 파악명 및 수용성, 제자리 위험물로서 수용성인 것에 하나, 위험물의 수량, 그리고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필요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험물의 지정 수량은 이 5가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표시사항 목록은 자주 출제되니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답은 2번입니다. 물과 반응의 연속범위 하한값이 2.5볼륨%인 가연성 가스를 내는 것은 탄화칼슘입니다. 탄화칼슘이 물과 만나면 아세틸렌이 발생하지요. 아세틸렌의 연속 범위는 2.5에서 82볼륨%로 대단히 넓어 매우 위험합니다. 금속나트륨은 수소, 인화칼슘은 포스핀, 과산화칼륨은 산소를 발생시키니 함께 구분해 두셔요. 답은 4번입니다. 제조소 주의사항 게시판 문제입니다. 제섬유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은 화기염금 적색 바탕에 백색 문자, 금수성 물질은 물기염금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 게시판을 설치합니다. 물은 파란색, 불은 빨간색 바탕으로 연결해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금수성 물질이므로 청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물기염금을 표시한 1번이 답입니다. 옥내 소화전 수원의 수량은 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에 설치개수 5개, 이산이면 5개로 봄에 7.8큐빅미터를 곱해 구합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은 1층에 6개이지만 5개로 봄으로 수원의 수량은 5개 곱하기 7.8m의 선제곱은 39m의 선제곱, 따라서 39큐빅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답은 3번입니다. 옥내 소화전은 개당 7.8큐빅미터에 최대 5개, 옥외 소화전은 개당 13.5큐빅미터에 최대 4개로 짝지어 암기해 주셔요. 제조소 등의 관계이니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인 시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법령의 일수는 짝을 지어 정리해 두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 재선임 30일, 선임 신고 14일, 용도 폐지 신고 14일, 임시저장 90일처럼 함께 암기해 주셔요. 적재시 차광성 있는 피복으로 가려야 하는 것은 제1화, 제섬유 중 자연발화성 물질, 제사리 중 특수인 화물, 제오류, 제육류 위험물입니다. 보기 중 과산화수소는 제육류 위험물 산화성 액체로 빛을 받으면 분해가 촉진되어 산소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차관이 필요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차관 계산 5가지는 자주 출제되니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삼황와인과 오황와인은 둘 다 인피과 황해스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소하면 하는 이산화황으로 이는 오산화인으로 산화됩니다. 구성 원소가 같으니 연소 생성물도 같지요. 공통 생성물은 이산화황과 오산화인이므로 답은 3번입니다. 황화수소는 연소가 아니라 물과 반응할 때 나오는 기체입니다.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주택 10m, 학교, 병원, 급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문화재 쪽은 50m 이상입니다. 3번은 문화재로부터 30m라고 했으므로 50m 기준에 어긋나 틀린 설명, 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유형문화재, 지정문화재라는 용어는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으로 규정되었으니 수치 50m와 함께 기억해 주셔요. 제사류 위험물의 인화점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다이에틸에터가 양 마이너스 40도로 가장 낮고 이황화탄소 마이너스 30도, 아세톤 마이너스 18.5도, 메탄올 11도 순입니다. 인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다이에틸에터, 발화점이 가장 낮은 것은 이황화탄소로 짝지어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보유공지는 지정 수량 배수 고간마다 너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500배 이하 3m,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5m, 1000배 초과 2000배 이하 9m, 2000배 초과 3000배 이하 12m 이상입니다. 4번은 12m가 아니라 15m로 서술했으므로 틀린 거. 답은 4번입니다. 보유공지표는 구간별 너비를 통째로 암기해 주셔요.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취급소는 주유 취급소, 판매 취급소, 이송 취급소, 일반 취급소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유소에서 넣고 주유, 가게에서 팔고 판매, 배관으로 보내고 이송, 그 밖에는 일반으로 떠올리시면 쉽게 기억됩니다. 특수 취급소라는 구분은 법령에 없으므로 답은 2번입니다. 저장소역을 가지와 함께 묶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위험물 소비에 관한 취급 기준입니다. 분사도장 작업은 밤화상 유효한 겹벽 등으로 구획된 안전한 장소에서, 담금질, 열처리 작업은 위험물이 위험한 온도에 이르지 않도록
실시해야 합니다. 버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역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고 위험물이 넘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서술한 사건이 틀린 설명으로 답입니다.